안녕하십니까, 형활랜드입니다. 추석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석 당일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한 점도 많이 의뢰하셔가지고 전화 상담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다 너무 길어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제주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관련된 질문 중에서 요약을 해보니까 우리 딱 4가지로 이제 요약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앞으로 제주도 미래 땅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땅을 어디에 사야 됩니까? 어디에 사야 됩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땅 사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은 투자 금액이라고 할까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다들 다 궁금해하는 겁니다. 제2공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질문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정리를 싹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할 때 제주도의 땅값, 이거는 상승하는 것만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하락한다, 정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 가능한 땅, 그 다음에 소형 평수, 이 땅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 중에서 70%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70%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또 개발할 수 없는 거는 맹지, 그 다음에 오수관이 없는 것, 중산간 쪽에는 상수관이 관로가 인입이 되지 않는 것, 도로폭이 좁은 것, 이런 걸 전부 합치면 약 70%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30% 남은 땅 중에서 개발되어 있는 땅이 도심권 있죠. 제주시 도심권, 서귀포시 도심권, 구사업 도심권, 애월업 도심권, 뭐 성산업 도심권, 대전업 도심권. 그게 또 비싸서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분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건축 가능한 좋은 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은 좋은 땅은 또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 맹지 부분을 내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락은 어차피 합니다. 하락하는 건 하락하고 상승하는 거는 어차피 상승을 합니다. 이 땅들은 상승을 합니다. 제주 미래 땅값, 이 땅들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은 맹지, 도로폭, 상수관로, 자연환경,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서 생태계, 지하수 관련 등급들이 1에서 2등급, 이런 땅들 있죠. 이런 땅들은 하락합니다.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제주도에 투자한다, 땅 사는 것, 여기 땅 사놓자 던져놓고 그냥 땅값 오르기를 기대하는 그런 고객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옛날에는 뭐 기획부동산들이 여기 뭐 들어선다, 여기 앞으로 여기 뭐 들어서니까 이게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여기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땅 사고 내용차 단독으로 행위를 못하는 그런 땅들, 지금 이제는 옥석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옥과 석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밝아졌다. 이제는 뭐 땅을 사시는 분들이 못 모르고 눈멀게 그래 사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래서
땅은 평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 중에서 우리가 댓글을 이렇게 주시는데 보니까 뭐 제주 땅값 너무 많이 올랐다.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무작정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락할 땅은 이렇게만 다 하락을 합니다. 상승할 땅은 다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건축 가능하고 소형 평수들은 다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실제 이 땅값이 제주도 땅값이 최근 이 팬데믹 이후로 제주도뿐 아니고 이 2, 3년간 청정지역 땅값이 다 상승했습니다. 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상승한다는 땅값은 어떤 땅요? 건축 가능한 땅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이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제가 일본에 오키나와에 이제 친구가 있어서 이 통화를 해봅니다. 거기 관광 여행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최근 한 2년간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와서 앞으로 여기서 오키나와에 살고 싶다. 청정지역이니까 너무 좋다. 태풍도 많이 발생하는데 뭘 좋을까 싶어도 그런데 청정지역이니까 섬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지도 한번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이 세계 지도가 대충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 여기 유럽 때 해가지고 스칸디나비아 본도 영국 이러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길 캄차카 반도 있고 알래스카 해가지고 그냥 이제 아메리카를 갑니다. 캐나다가 있고 여기 호주가 있고 뉴질랜드가 있죠. 여기 일본이 있고 이제 여기 제가 이거 갑자기 와이를 많이 그랬지. 죄송합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제주도가 있어요. 여기 중국의 해남도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오키나와가 제주도보다 면적이 한 1.2배 정도 돼요. 1.2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인구는 1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제주도는 지금 한 70만 명 되죠. 그리고 해남도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돼요. 여기 요번에 1000만 명이 삽니다. 최근에 코로나 제가 그 이야기 하려니까 지금 지리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2, 3년간 이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최근 2, 3년간 해남도 여기에 중국 본토에서 아주 많은 부동산 땅 거래가 활성화됐고 최근 2, 3년간 제주도 건축 가능한 땅만 말씀드립니다. 아주 많은 거래가 활성됐고 일본에서 오키나와에도 아주 많은 거래가 활성화됐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전부 청정지역이고 섬이라는 특색.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보다 더 강한 전염병 팬데믹이 오는데, 이제는 청정지역에, 이 다 광역권이죠. 광역권이 종합병원부터 해가면 종합대학부터 다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인구는 많은데도 실제 제주도보다는 좀 열악해. 제주시보다는. 그래도 땅값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팩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방역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방역 실패를 좀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초기에는요 전부 다 방역 성공했습니다. 이 대만도 그렇고 이건 뉴질랜드도 그렇고 섬나라. 여러분들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3년간 코로나 시국에 단 한 명의 환자도 없었던 나라, 그 섬나라 요 남태평양에 요 섬나라 요 쿡제도 키리바시 또 뭐더라? 있어요. 팔라우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싶다, 땅 되고 싶다 하고 이런 나라인데 섬인데 이 인구가 딱 10만 명,
많게는 적게는 1만 명 이래 돼요. 이런 데는 이 코로나 하다가 0명이거든요. 0명. 예. 뉴질랜드도 완전히 코로나 방역이 성공했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뭐 코로나 다 있습니다. 호주의 동부도 실제로 성공했는 지역이고, 이건 뭐 워낙 크니까. 그리고 뭐 전부 다 이 청정지역 쪽에 접근성이 그렇게 많이 막 오고 가고 왕래가 심하지 않는 곳은 다 성공을 했죠.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질이 뭐 이상하게 또 뭐 하다 보면 잠깐만 이래 엇나갑니다. 이해를 해주시죠. 그만큼 그 TV에 요새 뭐 방송 참 좋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차이나는 클래스라든지 뭐 어쩌다 어른, 뭐 벗겼다 세계사, 뭐 여러 프로들이 좋은 게 참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시사, 교양, 상식들이 뭐 많은데 어디 프로인가 보니까 오래됐는데 아직 무서운 팬데믹은 오지도 않았다. 인수 공통 감염 팬데믹이 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무섭다.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이제는 선진국들이 팬데믹과 관련된 방어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보면은요, 아 진짜 뭐 어디 지금 청정지역으로 가서 진짜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산다기보다도 광역권 종합병도 있으면서 병원도 있고 학군도 좋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춘 그러고 팬데믹 방어가 좋은 그런 청정지역이 섬이 아니겠느냐. 우리나라도 섬이 3,500개 정도 됩니다. 3,5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유인도만 한 500개 돼요. 유인도가 500개 되는데 실제로 제주도에는 인구가 많아서 코로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만은 울릉도도 아주 극소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해 도서 쪽에 이래 쭉 가거도 뭐부터 해서 쭉 있죠. 섬들이 뭐 인구가 작은 섬에는 뭐 거기는 뭐 코로나 전파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실제로 0명이죠. 0명 통계적으로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땅들이 제주도 뭐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제주도 땅값이 건축되는 땅값만 상승한다. 이 지역으로 땅이 거래가 많이 됐다. 앞으로도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은 앞으로도 이런 땅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된다. 앞으로도 건축 가능한 제주도, 건축 가능한 땅 제주도뿐 아니고 일본의 오키나와든 뭐 중국의 해남도든 어디든 간에 청정지역 중에서 건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 돈에 맞아야 되니까 소형 평수들은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격은 제가 가격 안 오릅니다 상승 안 합니다 카드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딱 보시면 뭐 우리 딱 그냥 뭐 딱 느끼잖아요 그죠? 다 상승합니다. 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런 땅만 여러분들이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땅을 어디에 사야 되느냐? 제가 제 유튜브 보시면은 A, B, C, D, E라고 쭉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사계절, 제주의 특징이 뭡니까? 사계절 수익이 창출되죠. 무엇으로?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6개월 살기, 1년 살기. 내가 조그만 어떤 세컨하우스를 지어놓고, 그죠? 내가 그냥 문화, 휴양, 즐김, 이렇게 1년에 어느 정도 즐기겠습니까? 2개월 정도? 그 정도 즐길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즐기면 나머지 10개월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워놓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 달 살기 보름씩 정식적으로 임대 계약서를 쓰고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죠. 실제로 해안 가까이는 땅이 비싸니까 해안 가까이는 제가 뭐 권장을 잘 안 하는데 깔끔하게 지어놓고 먼 바다 뷰가 보인다면 한 25평 기준으로 한 달에 최소한 200 이상 정말 좋으면 300도 이렇게 한 달 살기를
이 수입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A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B 좋고 이런데 이거는 제가 이어서 다 설명 너무 길고 여하튼 일단은 뷰가 바다든 먼 바다든 아니면 한라산이든 아니면 동서남북 막힘이 없는 곳 이런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뭡니까? 도심 근처, 부도심 근처, 그 다음에 한창 개발되고 있는 곳 근처. 그냥 땅값 다 비싼 거죠. 예, 다 비쌉니다. 비싸다. 이 도심은 제주시 도심권 비싸죠. 부도심, 성산업, 애월업, 구사업, 뭐 대정업, 안덕면 전부 다 이 부도심 근처 다 비쌉니다. 개발 다 비쌉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 살아봐야 됩니까? 여기서 멀지 않는 곳. 멀지 않는 곳은 앞으로 확장성도 있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게 기준점이 되어서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 제가 화면을 보고 하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날짜입니까? 2022년 8월 29일. 자, 제주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 교통공사 설립, 올해 말 본격 시작. 자, 이게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저는 이제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그냥, 자, 10월 달에, 다음 달입니다. 10월 달에 고시를 목표로, 고시하겠다는 거죠. 확정 고시를 하든지, 뭐, 지정 고시를 하든지,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램을 추진하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측면뿐 아니라 도시 재생, 역세권 및 주변 지역 개발의 측면을 고려하고 제주 도심 구간뿐 아니라 자, 제주시 도심 구간뿐만 아니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도심은 당연히 도심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가 봐요. 신화역사공원 및 영어교육도시. 그 다음에 제주 전지역.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도심, 그 다음에 신화월드타운, 역사타운,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그 다음에 전지역. 시간 많이 걸리겠죠. 전지역이란 것은 이제 부도심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관광공사가, 올해 이제 출발하잖아요. 자, 화면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트램 사진을, 이게 모노레일이고, 오키나와에는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램이란 것은 요런 게 트램이에요. 요게 이제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사진을 제가 잠시 가져왔습니다. 요런 게 트램이고,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데는 요런 모노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 모노레일이 쫙 돼 있고, 자, 저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제주의 트램이 옛날에 우건민 도지사 때부터 원희룡 도지사, 지금 오영훈 도지사까지 원래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실행을 하겠다. 왜? 옛날에는 공약이라는 게 정치인들 공약이라는 게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제약상이 있으면 반대가 있으면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통령 공약이든 국회의원 공약이든 도지사 공약이든 요새는 공약을 보고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공약을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다음이 어려우시니까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은 공약을 실행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의 내부에서는 도의회에서는 참 통과가 됐습니다. 옛날부터 통과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산을 3,800억인가? 일단은 1차 예산이 그 정도, 제주시만 먼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어디에서 할 것이냐? 계속 일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미래는 참 좋다. 좋은데 그 친환경이고 전 세계에서 오키나와나 해남도보다도 더 좋죠. 왜냐? 우리는 제주도는 뭐냐면은 그 유네스코 세계 3대 상관왕이잖아요. 세계 자연유산 보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체가 또 지질공원이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지구잖아요. 전 세계에 없는 생태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키나와 해남도는 또 다른 우리는 제주도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7대 자연경관 지구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위대한 아마존 또 세계에서 세계의 허파라고 하는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 아마존이 세계 자연 7대 경관 지구고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 뭐 그 다음에 필리핀의 지하로 흐르는 강 다 외우시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인데 제주도도 그 중에 7대 자연 경관지구에 들어간다. 전체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도 선진국들은 미국, 유럽, 뭐 남미, 오세아니아 여기서 전부 다 우리의 제주도에 오고 싶어도 제주도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오고 싶어도 관광회사들이 제주도에 항로를 개척하고 싶어도 실제 우리나라 제주 공항이 좁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올 수가 없어요. 서울, 인천에 와서 다시 항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무비자다, 무비자, 180개국이 무비자라고 해놓어도 다이렉트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이렇게 더 길어지는데, 도심, 무도심, 개발하고 약간 영어 교육 도시, 그 다음에 신화월드타운, 주변에서 멀지 않은 곳, 10분 거리, 15분 거리. 이 안에는 다 비쌉니다. 여기 안에는요, 다 비싸니까 갈 수가 없어요. 몇백 주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 10분, 15분, 그리고 메인도로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따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금액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금액은요, 이걸 이제 뭐냐면은, 한 5천으로도 살 수 있어요. 5천만, 5천만에서 1억, 2억, 5억, 10억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금액이면은 A급을, B급을 가져갈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항상 머물러 있는 금액들이 보면 요 금액들이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요 금액은 아니더라도 1억에서 2억, 한 3억까지 1억에서 3억에 최고 이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금액은 실제로 적은 금액으로 좋은 땅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제주도에 내가 입도를 해서 진짜 청정지역의 땅을 내가 좀 사놓아야 되겠다. 나중에라도 세컨하우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금액이 적게도 살 수 있습니다. 건축 가능한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있는데 단 금액이 적으면 내가 퀄리티는 확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의 퀄리티는 많이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금액은 다양하게도 매입을 할 수가 있다. 퀄리티만 낮추면, 컨디션만 낮추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제2공항을 이 정치적인 참 부분이라서 참 설명드리기가 뭐합니다만은 어쨌든 제2공항이든 현재 공항이든 제2공항이든 현재 공항을 확장하든 제2공항을 탄생시키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특별자치도잖아요. 내년에 되면은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합니다. 특별자치도는 관광이 목적이에요. 관광으로서 도민들은 먹거리,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인풋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시스템을 다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관광산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통령 공약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통공사뿐 아니고 제주도에 관광청을 설립하겠다. 특별자치도를 면모로 가겠다. 반드시 해외에서요, 굴지의 관광사들이 제주도를 오고 싶어도 오지는 못합니다. 다이렉트로. 지금 뭐 겨우 뭐 동남아 한 6개 노선, 중국 노선 2개인가, 일본 노선 2개. 거기 다예요, 지금. 오시아나에서 올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 수 있습니까? 남미에서 올 수 있습니까? 캐나다에서 올 수 있습니까? 유럽에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5운수권이라고 합니다. 5운수권. 이거는 뭐냐면은 그 특별자치도 지자체에서 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죠. 물론 뭐 정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은 굳이 뭐 협의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부분 또 물론 정부에 뭐 신고도 하고 동의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항로 5운수권은 제주도에 실제로 있는데 항로 개설권이 있는데도 공항이 현재 있는 공항 국내에서도 지금 3분 간격으로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3분 간격으로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륙 착륙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은 보존해야 되고 우리 도민들 관광이 활성화돼 가지고 도민들도 이 경제 메커니즘 이 관광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정말 돈의 1인당 GNP가 상승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를 많이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단 제가 말씀드린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주도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옥석만 가리시면 돼요. 옥석만. 전 세계가 이제는 앞으로 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많은 팬데믹들이 발생이 되면 또 요번에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관광이 아주 국내에서 많이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왔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 근데 도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아요. 우리 제주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생하고 더불어 살면서 또 행정부에서는 이걸 조율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자연은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인프라는 확장하고 우리 도내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더 많은 경제 메커니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